자, 오늘의 첫 번째 빅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2분기 호실적, 전망 과연 기대해봐도 좋을 것인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화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아주 많이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실적도 시장에 이렇게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대차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이 실적 실화냐? 라고 리포트 제목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인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 5월에 판매 부진과 또 파업 등의 일부 외부 변수가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무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2%나 상회할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기아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을 제품력, 경기 우려를 거스르는 파워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역시나 컨센서스를 8% 정도 상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차죠. 현대 기아차 2분기 실적 정말 이렇게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건 하반기입니다. 팀장님, 하반기까지도 실적 괜찮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반기까지 일단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현대차가 한창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질적인 성장만 이게 받쳐줬다라면 이제 질적인 성장에서 양적 성장까지 넘어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의 초하정장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런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전기차, 그러니까 신재생 친환경차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판매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개 속입니다. 근데 이런 안개 속 같은 이런 장세 속에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핑계거리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구간들 속에서 실적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어떤 매수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차, 기아 과거의 어떤 영광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까지도 좋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이제 밀고 가자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상하이 봉쇄 이후에 원자재 가격도 인상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자동차 쪽 섹터가 괜찮을지 자, 우리 매니저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자료를 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전망치와 그다음에 올해 이제 글로벌 도매 판매량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이제 13% 넘게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6%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더 높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글로벌 도매 판매량도 보면은 4월, 5월, 6월 달에 또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독일 3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해외 지금 브랜드에서도 현재 그 차에 대한 계약 건수 자체는 지금 그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하고 1년 반 또는 2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보다는 얼마나 이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부품 수급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공급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 건수만 물량만 쳐나더라도 저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실적에도 조금 기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대차, 기아차는 좋다고는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만도의 경우는요. 2분기는 어려웠고 이제 3분기부터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쯤이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 단계인지 계속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동차 부품 저는 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만도가 특히 또 이제 앞으로 기대된다 하더라고요. 뭐 만도는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업계에서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도보다 네. 지금 이제 화신 그리고 뭐 SL 그리고 이제 명신산업 같은 네. 자동차 부품주를 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방 산업이 이렇게 또 잘 나가면 당연히 부품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니즈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판매량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친환경 차를 놓고 보면은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좀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 좀 보시면 네. 그 국내 그 상반기 즉 1분기, 2분기에 그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은 지금 그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가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20만 대 넘게 팔았는데요. 현재 원자재 수급과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지금 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차 그리고 내연기관 부품주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약간 그 방어주 성격이 좀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 회사들이 전기차 부품주로 변화하면서 성장주의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또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네. 자동차 부품도 뭐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첫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탑픽 잘 꼽아 주셔야지 네. 또 그 자리에 계속 앉을 수 있거든요. 자, 전망치 한번 괜찮은 부분 전망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느 쪽으로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관련 부품주를 보잖아요. 반도체가 그렇죠, 잘 나가게 그렇죠. 되면 반도체를 보는 거고 네. 스마트폰이 잘 나가면 스마트폰을 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쨌든 이 현대차가 주요 플랜이 어느 쪽인지 그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네. 이제 빤하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가서 증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바이 아메리카 이 성격을 좀 보게 되면 미국 현지 쪽으로 현대차와 따라가 있는 해외 그 전진 기지가 있는 부품주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SL이란지 화신이란지 구형테크, KB, 오티스 이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네. 미국 엘리바마 그리고 조지아 쪽에 이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 다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탑픽 하나 꼽아 달라고 하시면 네. 이것도 힘든 게 이게 항상 대장주라는 게 갈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나올 때 네. 그놈 잘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저는 항상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군이 어쨌든 방금 SL, 화신, 구형테크, KB, 오토시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후보군에서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치고 나간 놈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빨리 따라잡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먼저 급하게는 뭐 가지 말고 네네. 이제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네, 따라가셔도 그렇죠. 늦지 않다. 이렇게 또 탑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이슈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우리 박정 아나운서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코로나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참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한 주 만에 2배나 늘어났고 위중증 환자도 20일 만에 70명대까지 올라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소위 리오프닝이죠. 경기 재개로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들은 오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수혜주는 역시나 진단키트였을까요?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합니다. SD 바이오센서 물론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장에서도 10% 넘는 급등세 포착이 됐고요. 시젠, 진매트릭스, PCL 그리고 수젠텍까지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진단키트주들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의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고 물론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축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흐름에 있어서 이 코로나 하나의 상승 동력이 추가된 걸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으로 반짝 상승에 그칠 건지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에서 주목을 하지 마시고 이게 확산해서
중증 환자가 많아지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도 바이러스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어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생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도 살기 위해서 계속 변이를 합니다. 변이를 하는데 결국에는 초기 대비해서 치사율은 많이 떨어지고 전염력이 높아지는 식으로 변이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관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당시 예전보다는 상당히 증세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독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해요. 네. 가볍게 지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중증 환자가 과연 늘어나냐 이 부분이 관건들이고 만약에 이 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방역 체계가 변화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급성 감염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이슈들이 발생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순환매 관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구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더블 스코어링이 나게 되면서 또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근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 확산은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고 단기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탑픽주를 말씀해달라 그러면 탑픽주는 말씀해 드릴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격 매수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BNC. 그러니까 지금 한국 BNC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상징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게 주가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이유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산 1호 백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 차트 패턴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BNC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안트로키노놀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쪽이 아닌 해외 쪽에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은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갈 만한 종목으로 한국 BNC를 권해드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뒤늦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또 팀장님이 해주셨지만 또 이창원 전문가님은 또 다른 시각에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십니까? 자, 우선은 그 좀 자료 하나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네. 그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지만 네. 지금 또 다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매일경제 기사 내용인데요. 현재 그 1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 2배 해가지고 현재 그 7월 8일 기준으로 1만 9천 명을 넘었었는데 지금 오늘 그 6시 속보를 보니까 네.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만 명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며칠 전 기사인데 지금 확실히 그 신규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서 또 한 번 변이된 변이 검출률이 지금 6월 첫째 주보다 지금 6월 첫째 주엔 1%가 안 됐는데 현재 그 24%까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는 그 오미크론 다음에 네. 지금 지배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재감염률이 10배 이상 지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그 팀장님 지금 의견처럼 앞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걸렸던 감기가 올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기 자체는 전혀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그 변이의 변이를 거듭할수록 그 감염률과 전파력은 강해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변이도 물론 이게 뭐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검출된 변이가 지금 그 치사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딱히 뭐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현재는 내놓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지금 현재 3만 명인데 그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을 가면은 이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만약에 뭐 그냥 방치를 하면은 이것 또한 그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만 명 이상 넘어가면 여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조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어찌됐건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코로나 또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는 또 얘기가 있거든요. 네. 지영 아나운서 계속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사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 확진자 수 그리고 중증 환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우려감은 산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마카오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결국 카지노 영업을 문 닫았다란 기사가 나온 건데요. 오늘 카지노부터 사실상 리오프닝 다 박살이 났습니다. 빠질 때까지 조금씩 담아가도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이게 트레이딩이거든요. 누군가는 사야 되고 누구는 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판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뭐 여기에 분수령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증화율 이 부분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네.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이 바뀌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는 건 뭐 매니저님 의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